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당백 9번째 책의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아큐정전. 저는 읽었지만 제대로 못 읽었고 정민현님은 영화 이름인 줄 알았던 아비정전인 줄 알았던 아큐정전. 일단 이 책의 내용 줄거리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뭐 거의 기억이 안 나고. 네. 너무 궁금해요. 아큐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네네. 주인공 이름이 아큐죠. 아큐. 네. 뭐 줄거리 한번 시작을 할까요? 줄거리. 네. 그 아큐가 미장 마을이라고 마을이 하나 있어요. 시골이. 네. 그 이름이 미장인데 그 미장 마을에 살고 있는 언제부터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뭔가 떠돌다 왔는데 하여튼 언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일종의 정체불명의 네. 날품팔이 일꾼이에요. 그 아큐가 있는데 이 뭐 아무 혈혈단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얘가 혈혈단신인데 아무 이유 없이 자기 프라이드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근자감. 근자감.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부스럼도 있고 이런데 생긴 것도 볼품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자꾸 허세를 부리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툭하면 이 아큐 변발을 잡고 네. 변발 요 끄댕이를 잡고 머리 끄댕이가 없으니까 요 변발 요거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고 머리를 찢게 하면서 욕을 하고 구타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큐 같은 경우 보통 일반인이 그걸 당하면 항의를 한다든지 같이 뭐 싸움이라 한다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 아큐는 이걸 항상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기가 맞는 걸. 네. 이겼다고 생각한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맞잖아요. 맞아가지고 지금 코피가 터졌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요즘 세상은 자식이 부모도 때린다는데 저놈들을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자식한테 맞은 셈 치지 뭐 이런 식인 거죠. 대단하네. 그리고 뭐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야, 그럼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됐잖아요. 저 자식이 지금 우리가 때리니까 뭐 자기보다 밑에가 때린다 생각하니까 야, 말을 해라고 하거든요. 야, 너는 지금 짐승이야. 우리가 너희 지금 짐승을 팬다고 나는 짐승이다라고 말을 해. 이렇게 시키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짐승도 아니야. 난 버러지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너 버러지를 때리는 너희 뭐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나는 버러지니까 나를 스스로 조롱하는 데서도 내가 최고 인류다. 1등했다. 짐승보다 내가 버러지면 더 1등이니까 나는 하여튼 자기 조롱해서 1등이다. 자학객으로 내가 1등이다. 1등이다. 매력 쩌네 이 사람. 이런 애들은 진짜 매력이 있어. 아니 남자는 자신감이지. 더 앞거는 그거죠. 더 앞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노름을 모처럼 하러 갔는데 돈을 많이 땄다가 한 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네. 자기가 봐도 자기가 황당하니까 이건 정신승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손으로 자기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거지. 맞은 거는 다른 사람 같고 때린 건 내가 때렸다.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때린 건 나니까. 네, 하여튼 내가 때렸다 이거예요. 맞은 거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때렸다. 네.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정신승리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 말하는 정신승리법이 바로 이 아큐정전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정신적으로 이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뭐 현실적으로 맞은 것 같지만 난 내 정신에서 이겼어. 정신이 나간 거 아니에요? 정신이 나갔는데 문제는 이게 아큐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라든지 말솜씨가 떨어진 사람한테는 때리고 욕을 퍼붓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건 아니죠. 이제 양아치. 약자한테는 약자한테는 또. 당고. 예. 약자는 또 괴롭혀요. 그러니까 양아치죠. 뭐 그러니까 아큐가? 네네네. 진짜 매력 없다. 쓰레기네. 귀여운데? 귀여운데? 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맞고 정신적 승리했다고 이제 이렇게 계속 이 생활이 반복되던데 자 어느 아큐가 평소에 자신이 이제 왕털보라는 어떤 자기와 비슷한 신세 사람을 좀 평소에 자기보다 한 수 아래로 봤거든요. 왕털보. 예, 왕털보라는 별명에 이제 그 마찬가지 마을 품팔이 일꾼인데 그거 같이 일을 잡다가 왕털보가 시비가 붙은 거예요. 이를 잡는다는 게 머리에 이제 이. 예, 머리 이. 네네네.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왕털보한테 한마디 하다가 왕털보한테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거. 내 아래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왕털 맞으면서 그 할 말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 군자는 손찌검을 하지 않는다. 군자는 손찌검을 하지 않는다.
이것 봐 귀엽잖아. 아, 그러네. 뭐 그래갖고 맞고 나면 기분이 안 좋죠. 그 와중에 또 자기가 평소에 이제 변발을 잘라버리고 이제 새약물을 먹어가지고 이제 잘랐어요 아니 변발을? 그 다른 어떤 동네 사람 중에 네네. 자기가 이제 양놈이라고 불렀는데 가짜 양놈이라고 불렀는데 변발을 자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걔한테도 또 시비가 붙었다가 얻어 터지거든요. 오늘따라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이게. 하루에 한 번만 맞아야 되는데 2번 연속 맞으니까. 이건 정신적 승리로도 이겨내기 힘들잖아요. 이게 아무리 정신적 승리. 그치, 하루에 2번은 힘들어. 한 번은 내 회복할 시간도 있는데 2번은 복구가 안 돼. 너무 웃겨.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 승리로 안 되니까 방법이 이럴 때 자기보다 약한 사람, 이 사회적 약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때리러. 네, 지나가는 젊은 여성을 본 거예요. 젊은 여성을 보고 중국에서도 우리도 예전에 조선시대 때 승려를 아주 하찮게 천민 취급을 했지 않습니까? 승려요. 네, 스님을. 네. 예, 그러니까 이 젊은 여성을 비구니 스님을 가서 머리를 빡빡 깎았다고 두드리고 볼을 만지고 뺨을 꼬집고 이렇게 막 이제 희롱하면서 성희롱하면서 분풀을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이제 약자를 밟아주는 거죠. 네. 기분이 좀 좋았나 봐요. 근데 문제는 또 기분이 좋아. 아니 되게 문제는 단순하네. 진짜 미안해. 이제 문제는 자기 감정에 충실해 그렇죠.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그냥 혼자 혈을 단지 살아왔는데 네. 이 사람도 이제 그래도 성년 남자잖아요. 이 젊은 여성의 아까 뺨을 꼬집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화사해진 거예요. 마음이 화사해진 거죠. 마음에 화사해진다고요? 예, 꽃이 마음에 꽃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죠. 여자를 만나고 싶은 거구나. 또 꼴에 연애하고 싶은 거네. 싱숭생숭해지게 되는 거죠. 마음이 살랑살랑. 네. 그래서 이제 동네 이제 자기 품팔이 하러 가는 자오 나으리 댁이 있는데 네. 거기 가서 이제 그 집 하녀가 이제 우어멈이라고 네. 조금 나이 든 여자겠죠. 네. 이게 갑자기 무릎을 꿇고 네. 같이 잠 좀 자면 안 되겠니? 이렇게 싹싹 비는 거예요. 같이 잠 좀 자달라고. 그러니까 진짜 미치겠다 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뺨 맞아야지. 아니 뭐. 이 아줌마가 완전 깜짝 놀래가지고 얼굴 새파랗게 떼어가지고 집안에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제 그걸 한 거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두드려 패고 또 맞아. 또 이제 경찰 이제 그 동네 순사 비슷하게 불러가지고 결국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이불, 옷 그리고 밖으로 한 품삯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원래도 거진데 진짜 거지 살림까지 다 알거지가 알거지가 됐죠. 거지에다 알거지가 됐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동네에서 일을 안 주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일도 없어. 평판을 이제 그쵸. 평판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또 2단계 깔보던 또 일꾼이 하나 있거든요. 2단계 깔보던. 아까 왕털보를 깔봤었고 또 소디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소디로 돼 있더라고요. 소디요. 그러니까 왕털보다 더 밑에라고 생각했던. 네. 근데 걔가 이제 걔한테로 일자리가 다 가는 거예요. 일거리가.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딱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비를 자기가 붙은 거죠. 시비를 붙어갖고 야 싸움하자 이래 되니까 이 소디가 바로 그래 나 벌레야 됐지 나 갈래 이렇게 돼버린 거야. 갑자기 그 방법을 똑같이 그렇죠. 쓰는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더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아니 이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를 왜 내가 할 말을 지가 하고 있냐. 내가 먼저 벌레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가 벌레라고 하고 있어. 내가 인류가 돼야 되는데 얘 때문에 인류 자리를 뺏겨버리니까 그래갖고 뭐 참 결국 뭐 소디하고도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 먹고 살 일이 없어지잖아요. 생계가 망망해지니까 결국 이 구글도 못 쓰고 자기가 또 자존심은 근거 없는 자존심이 강하니까 본래 정말 자존심이 뭐라고 해야 되나 강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오히려 강한 사람은 자기가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근자감 근거 없는 사람은 오히려 도와달라는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사실 근데 또 사람이 배가 고프면 또 딴 생각이 날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내가 지금 왜 배가 고파야 되는지 만두도 먹고 싶고 술도 먹고 싶지만 아니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뭔가 사람 짐승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철학자로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 굶주림이 그렇죠. 철학을 또 만들어내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근데 역시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아예 모르겠다 그냥 막 모르겠다 하다가 갑자기 눈앞에 이제 밭이 보이니까 무가 있잖아요. 그 비구니 자기가 그때 성희롱했던 비구니 스님이 있는 남자의 밭인데 그래서 물을 훔쳐먹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을 떠나서 이제 읍내 여기서는 이 소설에서 성안 마을로 나오는데 읍내로 가는 거죠. 자 읍내로 가서 이 사람이 이제 몇 달간 있다가 다시 마을로 돌아와요. 근데 읍내에서 이제 뭘 갖고 왔냐면 옷도 가지고 오고 돈도 가지고 오고 신기한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파니까
이 사람들이 존경과 인기를 갑자기 얻게 되잖아요. 아니 그 사람은 그걸 어떻게 얻었어요? 네, 읍내에서? 그러니까 뭐 읍내에서 일을 해가지고 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진상이 밝혀지는 거예요. 훔쳤나? 훔쳤으면 오히려 존경을 받는데 네. 도둑들의 망을 봐준 거, 망만 봐주다가 또 배당을 받았는데 진짜 이 찌질 이렇게 찌질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니까 야 도둑질을 하면 차라리 인정을 하겠는데 이거 망 보다가 하면 되냐 이래가 다시 멸시를 받게 되게 된 거죠. 와. 그러니까 이 찌질한 삶을 이어가다가 결국 뭐 갑자기 어느 날 하나의 어떤 생활에 전기가 찾아와요. 뭐예요? 일종의 이게 이제 중국 신혁명을 규정 같은데 혁명당이 연마을에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이제 고을에 어. 혁명당 이러니까 거기서 완장히 차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말도 안 돼. 여기는 이 마을에는 오지도 않았는데 이 동네 아까 말한 가짜 양놈이라든지 동네 아까 조가 어른, 자오 어른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아큐가 지나가는데 아큐 선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큐 선생. 그러니까 아큐가 설마 누가 나를 불렀겠지 나를 선생이라고 하지 않았겠지 했는데 선생에도 안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아큐 형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진짜. 네. 자,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아큐가 야 이거 혁명 처음에 나는 되게 안 좋은 건 줄 알았더니 내가 이거 혁명을 해야겠다. 혁명하면 나는 이제 완전히 이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네로 돌아와서 이제 막 반란이다 외치면서 이 사람들을 겁먹게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아큐가 성 안에서도 들었거든요. 혁명이라는 게 어떤 거 반란이고 이건 내 생활을 곤란하게 하니까 이건 정말 안 좋은 거다. 네. 난 이거를 정오해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이게 사람들이 지금 자기 보고 굽신굽신하니까. 그러니까 그 굽신굽신하게 된 게 사람들이 그 아큐를 보고 혁명당에 누군지 알고 착각한 거예요. 선생님 한 거군요. 아니면 이제 이런 것도 되겠죠. 이제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지금까지 잘 살던 사람은 내려가고 못 살던 사람이 이제 천지가 개벽하게 되니까 이제 아큐한테 잘 보여야겠다 이런 거였겠죠. 그 사람들은 이상하다. 위아래가 갑자기. 바뀌게 되니까. 네. 혁명은 본래 바뀌니까. 자,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아큐가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동네를 떠돌아다니면서 혁명이다. 불안불안하다 어째. 네. 뭐 하나 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자기가 네. 이제 혁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생각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절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 암자에 암자에 가봤거든요. 암자에 가서 그 스님들 보고 혁명이다 이러니까 스님이 나와가지고 혁명 벌써 다 했어 이런 거예요. 무슨 소리냐니까 가짜 양놈하고 그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했대요? 벌써 혁명했다, 혁명이다 이래가지고 암자의 비석 옛날 이제 봉건 시대 때 뭐 관리들 선정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비석을 다 부숴버리고 또 비구니 스님을 실컷 때려주고 향로도 가져가 버렸다. 그러니까 혁명 다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뭐 아큐가 맥이 빠지는 거죠. 자기 혼자 그럼 가서 혁명이다 한 거야? 하려 했는데 아무도 홍이 없으니까. 자 결국 이제 혁명당이 이제 들어왔고 뭐가 바뀌었다는데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보니까 변발을 이제 털어올린 사람들, 변발을 밑에 지금까지 있다가 변발을 이제 잘라내고 머리를 털어올린 이거 말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큐가 이건 내가 뭐 재미도 없고 이러니까 네. 그 혁명당을 주도했다는 아까 말한 자기 가짜 양놈 제일 처음 변발 자른 사람한테 가서 혁명당 입당을 좀 부탁하니까 바로 욕만 먹고 쫓겨나는 거예요. 거기서도.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큐가 이제 뭐 이건 어디 갈 데도 없고 어느 날 보니까 그 동네 가장 부잣집에 혁명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강도들이죠. 와서 그 물건 훔쳐가는 거를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아 혁명당은 정말 제 마음대로 한다더니 저렇게 하나 보다. 그랬는데 갑자기 아큐가 어느 날 다음 날 체포가 되는 거예요. 너 강도단의 일원으로 망을 봐줬지 옛날처럼. 네. 그 체포되고 신문을 받으러 갔는데 이 아큐가 아까 말한 무식한데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강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신문을 할 때 야 일어서서 신문 받아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섭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져 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막 뭐라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죠? 네. 그 상태에서 뭐 사인을 해라니까 사인을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글도 모르니까 동그라미도 그리는데 동그라미도 제대로 못 그리고 수박시만하게 그려가지고 아 쪽팔린다 속으로 내 아들 되면 동그라미는 잘 그릴 수 있을 거야 이런 좀 이상한 생각만 하다가 결국 사인을 하고 나서 갑자기 수레에 태우더니 동네를 한 바퀴 슉 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도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거 누군가 죽이려 할 때 수레 사람을 사형수 태워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보게 조리돌림 한 다음에 사형장 끌고 와서 이제 사형하던데 내가 그래 됐나? 근데 사람들이 보면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노래 한 곡 불러봐라 이러니까 아큐가 또 노래를 이 사람들이 그것도 자기를 버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노래를 한 곡 부르려는데 생각은 잘 안 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 뭐지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마을 사람들이 따라오는 시선이 자기가 예전에 사형수를 예, 보면서 이제 그 시선이 뭐냐면 뭔가 재밌는 거 없나 저 인간 뭐지 마치 자기 영혼을 도끼질하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늑대가 자기들을 따라오는 숲속에서 외딴길에서 자기 도끼를 들고 가는데 늑대가 계속 뒤를 자기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쫓아올 때 그 느낌을 받으면서 갑자기 막 아들아들 떨기 시작하는 거죠. 그치 결국 이제 아큐는 처형을 당하게 되고 뭐 사람들은 아니 아큐가 총살 당하는 건 당연하다. 왜? 나쁜 짓을 했으니까 총살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큐는 총살 당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총살은 재미가 하나도 없네. 목 빼는 게 더 재미있는데 무슨 놈의 사형수가 노래도 안 부르냐 이러면서 그냥 사람들은 재미 하나도 없네 하면서 아무도 동정하지 않고 그 끝나고 아큐는 죽었다. 이게 바로 이제 아큐 정전의 비극으로 끝나네. 비극일까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 코미디일 수도 있고 그죠. 자기를 신문하고 자기를 혐의를 인정하느냐에 자기가 스스로 동그라미를 치고 그러면서도 아예 뭐 사람이 살다가 감옥에 한번 갈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살다가 뭐 이럴 수도 있지. 그러다가 결국 이제 죽음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자초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막 아큐 저 멍청한 것 막 이러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아큐만의 일일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얼핏 제가 듣다 보니까 약간 당시에 일개 개인들도 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도 자존심은 대단히 높아서 뭐 전 세계 중심이 우리고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쭉 해왔는데 그게 굉장히 멍청한 생각이었다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한 뭐 이런 것도 좀 그렇죠. 그런 알레고리겠죠. 사실 이 아큐가 사람도 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 그렇죠. 중국이라는 전통, 중국이라는 과거를 상징하는 거죠. 네. 거. 찌질한데 인정 안 하고 우리가 중국 아닙니까? 세계의 중심이고 그렇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양 나라가 발전했다 해도 거기도 강도 있고 도덕 있고 맞아. 그런 데를 왜 가냐고. 그 아무 소용도 없고 그 아무짝에 쓸모없다. 우리 중국이 가치가 있으니까 저놈들이 여기 찾아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정신 승리라는 거죠, 바로.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루신이 이제 그린 거군요. 아큐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은 일종의 흔히 말해서 정신적 조금 예를 들면 정신적 마스터베이션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또 듣다 자기 보니까 합리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그 자기보다 낫다고 했던 그 왕털보는 뭐 예를 들면 어디 유럽의 어떤 뭐 저 나라. 혹은 뭐 이런 데를 아마 좀 상징하는. 아니 뭐 저희가 생각하는 일본일 수도 있겠죠. 일본. 한수아리로 봤는데 청일 전쟁에서 맞고 이게 뭘까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네. 그렇죠. 야, 이 중국에 대해서 아주 중국의 현실을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냉철하게 좀 보여준 그런 소설이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결국은 이 우물안 개구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정신적 승리라는 건 결국 우물안 개구리인데. 네. 그런데 아무리 현실은 분명히 냉정하고 냉혹한데 이 현실을 패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시인하지 않고 나는 이겼다라고 한다면 이 현실을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신영복 선생은 승리한다는 건 사실 드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1등과 나머지 2등이 있는 게 아니라 1등과 패배자들만 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실 승리는 아주 극소수에 해당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현실은 패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패배를 사실 인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출발할 건가 이게 결국은 이제 패배를 사실 우리가 아름답게 다시 이제 승리의 원동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정신의 승리 아큐처럼 해버리면 현상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노신의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루신의 고향이 그 아까 제가 이제 소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샤오싱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바로 있는 산이 해계산이거든요. 해계산? 예. 해계산은 모일 해자에다가 그 개자가 논할 개자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데 그 해계산이 뭐냐면 우리 와신 상담하는 오사성 있잖아요. 오랑부천이 그 오왕부차에게 져가지고 뭐 정말 설계시면 바로 그 무대가 되는 산입니다. 해계산이. 거기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정신승리 패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월안구천이 그 패배를 인정하면서 회계산에서 인정하면서 이게 오히려 뭐 역전의 기회가 역전의 기회라든지 패자 부활전의 기회가 나오는 거지. 그것을 단순하게 나는 무조건 이겼다고만 하면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이 작품의 배경이나 주제하고 네. 또 지리적인 위치하고가 묘한 좀 유사성이 그렇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는 졌다는 것, 그 서구 사회에 비해서 졌다는 걸 인정을 깔끔하게 하고 다시 이제 일어설 기회가. 아니 그거는 이제 이거였죠. 그거는 이제 19 지금은 아니고 네. 그 당시 19세기 네네네. 부터 시작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 1820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 GD 이제 요즘 식으로 추산을 해보면 전 세계 그 흔히 말하는 경제 구조의 네. 29%를 차지하고 있다거든요. 천- 미국이 전 세계 경제 구조의 29%. 1820. 중국이 1820년 당시 세계 경제에서. 요즘 미국이 슈퍼파워라 하더라도 16% 정도예요. 16, 아 7%. 그렇구나. 그러니까 중국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중국이 어떻게 1840년 아편 전쟁 깨지면서 계속해서 졌는지 이게 참 미스터리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유럽은 전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군사 무기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아편 전쟁을 할 때 중국 화포의 거리하고 영국 화포의 거리가 2배, 3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중국 배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다 격침당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뭡니까 군인들은 한 2만 명 죽었는데 영국 군인들은 그것도 다 인도 용병이지만 500명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800명에서 500명.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전쟁을 계속하는 유럽에 비해서 이제 여긴 전쟁이 큰 전쟁이 없으니까 군사력이 발전 안 했고 또 뭐 두 번째가 그쪽 자체가 이제 문화적으로 저기 유럽은 구텐베르크 활자 혁명 이후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활자라든지 문자가 보급돼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수준이 높아졌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큰 그게 되고 세 번째는 오히려 유럽에서는 이제 감자라든지 이런 구황작물들이 본격적으로 재배돼 가지고 유럽의 굶주림이 해소됐거든요. 아, 네. 네, 그런 것들이 굶주림이 해소되니까 예전에 밀농사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는 목축을 할 때는 그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노동력이 많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다른 생산적인 활동 있죠. 이 경제, 정치, 예술, 문화, 군사 이 활동으로 또 이 풍부한 이제 유효한 자원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어떻든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예담입니다만 중국이 어떻든 그렇게 1820년까지 세계의 3분의 1 차지하다가 네.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끊임없이 지금 이제 당시 거의 100년 가까이 돼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1840년 아편 전쟁의 패배를. 거기에 대해서 정신 승리로만 계속 일관하는 중국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이런 고루한 세대들에 대해서 루시는 고함을 지르고 싶은 거죠. 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근데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루시는 이게 우리를 이렇게 좀 약간 비하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막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게 편하잖아요. 내가 그 패배했더라도 그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한데 이걸 뭔가 딱 꼬집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인지 부조화 용어 있잖아요. 인지 부조화라는 거.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 일이 나는 재밌는 일만 하고 싶어.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과제는 재미가 없어요. 그럴 때는 사람이 이 과제가 재미있다고 바꿔버리잖아요. 실제 재미없는 것도 재밌다 재미있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당시 중국 사람들도 그런 거죠. 패배를 하고 있는데 패배한 게 아니라고 보고 아까 말처럼 네. 이거는 손자가 나를 때린 거야. 손자가 나를 꼬집은 거야. 손자가 내 쇠을 땡긴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게 아니고 당신이 맞은 거예요. 이러니까 루신의 족수가 많았죠. 그래서 루신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유언장에 네. 유언에 보면 유럽에서는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가 혹시 좀 자기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기도 모든 사람에게 용서한다 이런 걸 남기는데 네. 루시는 그렇게 말해요. 뭐라 그래요? 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 용서하지 마라. 이렇게. 이 책에 이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테마가 있다면 정신승리군요. 그렇죠. 거의 정신승리죠 뭐. 아큐가 계속해서 정신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니까. 이 정신승리하는 사람들 요즘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있어요. 정신승리를 하는 분들이 뭐 정치인들 중에도 좀 계신 것 같고. 제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정신승리예요? 네네. 그래서
삶이 좀 마음가짐 자체는 좀 편해지나 이렇게 정신승리하면? 네. 아 괜찮아요? 편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네. 정신승리하고는 좀 다르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승리를 한다 하면 위험한 게 네. 정신승리 안 지잖아요. 항상 승리만 하니까 현실을 변화한다든지 내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욕구 자체가 생기지 제거해버린 거잖아요. 내가 이 상태가 최선의 상태죠. 지금이 최상인데 뭘 더 이상 내가 변화를 시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항상 이기는 사람이 왜 변화를 합니까? 지는 사람이 져야지 변화를 하잖아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권투 선수 그 유명한 트레이너인데 이 사람이 나는 이기는 법을 안다는 간단한 책을 냈거든요. 그 책 보면 이렇게 나와요. 챔피언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거든요. 뭐예요? 챔피언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 말로는 따라 챔피언이 되는 사람은 맷집이 갈매기살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갈매기살이요? 예, 거기서 쓰는 용어 같은데 뭐냐면 갈매기살은 뭐냐면 맞잖아요. 네. 맞으면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터지든지 터져야 된다. 그래야지 상처를 상처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약한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대체가 되는데 챔피언 아닌 사람은 맞아도 어디가 맞은지 어디가 데미지된지 모르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알아야지 이제 약점을 커버를 하고 어떻게 막을까 되는데 그래서 챔피언의 가장 큰 요건은 내 살이 잘 터지는 내가 어디가 약점이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신승리한다는 거는 현실을 자꾸 무시하는 거는 우리 옛날에 그 유학자들하고 똑같죠. 19세기 유학자들. 한마디만 지르면 이런 고현놈들 성 물러가지 못할까 하면 네이하고 그런데 서양 오랑캐는 그렇게 물러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효도루가 그렇게 얼굴에 커팅이 많이 났구나. 아 그렇습니까? 효도루 보면 60억 분의 1 제일 잘 싸웠잖아요 옛날에. 근데 보면 얼굴 쪽만 맞아도 금방 얼굴이 찢어져. 나중에는 안 맞더라고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얼굴 되게 자주 찢어져서 난 저렇게 약해서 저거 싸움 하겠나 그랬는데 결국 60분의 1이 되잖아요. 사실 정신승리는 이제 우리 정민여님도 그만하시고 더 이상 미녀가 아니야. 아니 미녀라고 그렇게 뭘 정신승리를 하고 그래. 아닌데 현실은 아닌데. 아니야 난 미녀야. 미녀. 아니 근데 정신승리가 미녀라 이런 거야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보면 현실도 그러시고. 근데 실제로는 가장 그한 게 정신승리의 문제가 아까 지금 아큐가 그랬잖아요. 자기보다 못하다 이러면 괴롭히고 희롱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찌질이 모습을 보여주고. 이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진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정신승리가 아니라 기득권자든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 항의를 하고 저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난 복종해도 괜찮아. 마음속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복종을 당연시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마찬가지로 자기보다 약한 자도 당연히 괴롭히게 되거든요. 아큐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 정신승리를 자꾸 하는 사람은 결국 노예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노예 근성이 강한 사람. 여기서 그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네. 그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공범자들 보면 뭐 언론사들의 뭐 핵심 간부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이제 밑에 있는 여러 직원들을 엄청나게 괴롭히잖아요. 그렇지. 그게 결국은 위에서 그렇게 받은 여러 뭐 압박 같은 거를 자신이 부당함을 뭐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그걸 정신승리하면서 밑으로 다시 내보낸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제일 놀란 게 거기 영화에서 보면 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했던 MBC 김우룡 그 사람도 한국 외대에서 언론학 공부를 오래 했는 학자고요. 또 KBS 이사장을 했던 유재천 씨도 서강대에서 신문방송 오래 가르친 학자거든요. 근데 두 분이 사실 그 다 누가 봐도 그건 부당한 거 다 그 당시 알죠. 인지를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그 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우룡 씨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막 뭐 월간지에 폭로 비슷하게 이야기했다가 다 쫓겨나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뭔가를 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신이나 신념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최고 권력자의 어떤 뭔가에 순응해야 된다. 왜냐? 속으로는 나는 학문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학문에서는 학문이고 현실에서는 순응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 자기가 그 위임받은 권력을 그런 뭔가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할 때는 거침없이 쓰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도 그런 김재철 MBC 사장이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떤 정언에 따르면 그 전에는 그냥 완전 완장을 차고 이사에 와서 자기 이제 선배뻘이 되는 사람한테도 큰 소리를 했는데 이제 뭔가 끈이 떨어지다 생각하니까 완전히 사람이 부리주고 오더라. 그런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보면서 이게 결국 그 아까 아큐라는 게
결국 그런 사람들도 다 악취의 우리 일원 아닌가. 그렇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던 사람들도 다 우리도 같은 악취의 일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그 공범자들 보면 이제 우리가 막 대단히 막 거악으로 우리 이제 인지했던 수많은 뭐 간부나 사장 이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찌질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 화씨 9.11에 나왔던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하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TV 앞이나 이런 데 안 보이면 그냥 뭐 머리 손질하고 침 발라가지고 머리 바르고 그런 느낌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뭐 사시나무 떨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사실 좀 있더라고요. 그 공범자들 영화를 보면. 그래서 김재철 사장도 보면 이렇게 막 도망 어디 가서 이제 한숨 돌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잠시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이게 그 안도의 한숨을 쉬는 장면을 또 묘하게 어떻게 찍었어. 근데 그거 보면 진짜 아휴 저 아저씨 사장이라는 얘기도 안 나요. 아휴 저 아저씨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악취들이 이 사회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인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문서에 자기도 모르게 뭐 그쪽은 자기도 모르게 한 건 아닌데 그런 악효와 같은 행동을 정말 그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진짜 그 영화를 보면서 공범자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쳤는데 마찬가지 철벽에 들어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사람들한테 그죠. 안 통하고 나갈 길이 없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루신의 이 이야기들이 2000년대 우리 한국 사회에도 상당히 아직도 울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얘기도 합니다. 김재철 전 사장에게 아니면 뭐 지금 김장겸 사장에게 이 악취정전 한 건 보내드려야 되겠네. 정민여 이름으로 보내. 나는 겁나서 못 보내겠고 정민여가 한 번씩 보내줘요. 아 진짜 그래야겠네요. 근데 진짜 여기서 최근에 좀 나온 다른 이제 좀 해석이 새로운 게 나왔는데 이 정신승리라는 게 우리가 이제 비판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최근에 나온 중국의 그 평론가 왕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아큐라는 사람이 정신승리법의 어떤 전형적 인물이다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아큐가 이 책을 읽어보다 보면 소설을 읽다 보면 이 정신승리법을 돌파할 계기가 한 번씩 온다는 거예요. 아까 배가 고플 때 자기가 아무것도 없고 배가 고플 때 내가 지금 필요한 게 과연 뭘까? 내가 만두를 먹고 싶은가? 술을 먹고 싶은가? 아니야. 내가 무엇을 구하려고 하지? 이게 뭔가 깨달음의 순간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이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말 우리가 정신과 이 정신승리의 벽을 돌파해 가지고 정말 나의 본능이 있잖아요. 내 몸과 뭔가 요구하는 것들. 이런 오는데 이게 문제는 대부분 이제 에이 그만두자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걸 진지하게 고민해 가지고 딱 붙잡고 한번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수도자들이 한번 깨달음의 순간까지 한번 화두를 물고 정진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다 이제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큐 정전에서 루신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이 아큐가 바보니까 우리가 깨달아주자 고쳐주자 이런 게 아니라 아큐 스스로가 깨달을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는데 그거를 그냥. 근데 너무 늦게 오고 또 그리고 그걸 진지하게 그걸 놓쳐버렸다 이거죠. 마지막에 사람들의 눈빛에서 늑대 맹수의 눈빛을 보지 않습니까? 이미 늦어버렸죠. 그리고 근데 조금 더 앞선 단계는 배가 고플 때 그때 뭔가 내가 진짜 구하는 게 뭔지 할 때 자기 자신의 어떤 이런 거를 좀 더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야기가 이 아큐의 어떤 순간적인 돌파의 계기를 볼 때 이게 뭔가 위를 향하고 우리가 막 뭐 정신이나 의식이나 이거보다 오히려 뭔가 우리의 욕망, 본능, 직감, 잠재의식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오히려 그 사람 우리가 선택과 판단의 순간을 낼 때 가장 정직하고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게 오히려 정신적 승리라는 건 이성적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성의 작용이잖아요. 우리 머리가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분명히 졌는데도 아니야 나는 이겼다. 맞아. 그래서 힘을 낸다. 이게 아주 진짜 머리가 잘 쓰는 거잖아요. 이성의 강교한 책략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성의 오히려 네 몸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정신승리를 계속 이성에 의존하다가 결국 아큐는 스스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너를 파멸시킬 오히려
꾀를 죽을 꾀를 낸다는 거죠 오히려. 그럴 머리에 때, 자꾸 굴리게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럴 때 뭐냐면 정직하게 너의 몸과 본능이 원하는 판단을 해라. 이런 멋지다. 의미에서 예. 제가 이번에 그 뭡니까? 멋지다 진짜. 그 뭐죠? 그 공범자들에서도 김민식 PD가 네. 그 구호가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김민식 PD가 그 예. 김장겸 물러나라. 예, 그러니까 바로 그게 이제 그런 이게 뭐 이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본능,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건가 이럴 때 그 본능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정민현님은 주로 이제 본능에 입각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가 봐. 나 똑똑하네. 그렇죠. 정직하고. 아니 본능과 직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의 진실한 요구를 표현한 거잖아요. 진실한 요구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거를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본능이라든지 그 어떤 직감이란 것들을 이거는 비이성적이다라고 한 구석으로 치워버릴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거는 정직한 자기 어떤 지금 의사와 욕망을 드러냈기 때문에 맞아. 오히려 지금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히려 원동력이 되는 거죠. 오히려 자기 본능을 잘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노신도 스스로가 한 거지 않습니까? 노신도 좋은 이야기만 하지만 그 동생 부부와의 관계를 보면 오빠는 안 돼요. 본능으로 살면. 나? 내 본능 왜 비하하지 마. 내 본능. 오빠는 본능으로 살면 안 돼요. 오빠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성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루신이 아주 좋은 재미있는 짧은 산문을 썼는데 네네네. 이런 산문이 있어요. 전사와 파리, 이 전사 있죠. 우리 네네. 전쟁터에 나간 전사와 파리 그런 게 있거든요. 전사가 이제 싸움에 나갔단 말이죠. 그 전사가 이제 상처를 입고 죽잖아요. 죽고 쓰러지면 이 파리떼가 이제 전사의 상처라든지 흠을 찾아가지고 왱왱거리잖아요. 그러니까 파리가 왱왱거리면서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전사를 욕을 하고 그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전사의 위대함에는 조금 더 손상이 가지 않는다. 전사가 아무리 상처가 있고 흠이 있더라도 아무리 파리가 왱왱거리도 그 전사의 위대함에는 조금 더 손상이 가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게 결국 그런 거 아니냐. 나의 어떤 그 직감과 본능과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 나의 정치적인 판단과 행동을 한 사람은 절대 후회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 순간에 나의 진실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렇네. 악플이 막 달리고 하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흠이 있어도 영웅은 영웅이고 파리는 아무리 왱왱거리봤자 파리는 파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전사와 파리의 비유군요. 예, 그런 아주 재미있는 글을 남겼더라고요. 정민현님은 전사. 악플 좀 많이 달지 않나? 누가? 정민현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네, 악플을 단다고요? 리플 같은 거 잘 안 달지.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다른 단 적이 적이 없어요. 할 줄 모르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저는 물론 네. 저도 물론 싫은 사람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정치인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막 싫은 사람이 있죠. 근데 그거를 그 싫은 사람을 위해서 나의 어떤 노동력과 뭐 그런 거를 내가 써가면서까지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굉장히 자아가 정신승리에 똘똘 뭉쳐있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본능에 입각한 이런 행동들이에요. 이런 거는. 근데 그게 사실 저기 우리 인류학 세계에서도 네. 그 우리가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에보리진이라고 원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원주민들이라고 하는데 그 에보리진 이야기를 보면 참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그 에보리진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이제 흔히 말하는 요즘 기준으로 가장 진화가 안 된 민족으로 보거든요. 안 된 네. 종족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수천 년간 수만 년간 이어져 오면서 가지고 있는 도구라는 게 사냥할 때 쓰는 도구하고 불 필 때 쓰는 도구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다른 우리가 인간을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데 이런 도구라든지 이런 물질 네. 문명에 그러니까 가장 무지하다 이렇게 네. 보잖아요. 근데 이 에보리진을 연구한 사람이 이제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가 있는데 네. 이 레비스트로스가 에보리진이 사막에서 자기들끼리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만난 서로 앉아가지고 막 그림과 기호 같은 걸 가지고 막 서로 이제 관계를 파악한다는 네, 거예요. 네, 네, 니는 네. 어느 부족의 누구고 나는 어느 부족 이걸 파악을 하는데 이거를 뭐가 이게 하나의 규칙이 있는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네.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걸 규칙을 찾아내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 친구 그 당시 프랑스의 가장 뛰어난 수학자 앙드레 베이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앙드레 베이유한테 가지고 간 거예요. 자 이거를 수학자 당신들은 좀 알 수 있지 않겠냐. 풀어봐라. 풀어달라 했거든요. 앙드레 베이유가 나중에 풀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에보리진들 수만 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에보리진들이 네. 이게 막 사막에서 구사하는 거 있잖아요. 서로 이게 현대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굴론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굴론? 네, 굴론이라고 네. 그룹 시어리라고 아주 현대 수학에서 아주 난해한 분야거든요. 행렬 들어가고. 그래요?
이 원리를 가지고 서로 다 파악한다는 거예요. 이 복잡한 관계들을 착착착착해서 이게 딱 서로 간에 알아차리고 서로 교류를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도구는 뭐 불로서는 도구나 사냥하는 돌창밖에 없을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구사하는 사고 방식은 현대 최고 수학자들 이상의 어떤 사고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오히려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사고나 이런 것들을 막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어리석게도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에버리진처럼 정말 본원적인 사고에 열려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어떤 현대의 가장 첨단 수학자들하고 같은 사고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은 좀 많거든요. 라마선 같은 경우, 티벳 이제 이쪽 라마에서 뭐 태장 만다라라고 하는 걸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현대 양자 역학의 어떤 그 행렬 역학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뭐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뭐 좀 단순한 그런 것들을 과학에 바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 에버리진 같은 경우는 뭐 앙드레 베이유가 직접 이걸 입증을 한 거니까 결국 본능이라든지 자기 어떤 근본적인 직감, 본능에 대한 판단이 오히려 가장 솔직하게 현실을 변화시키는 원동이 될 수 있다. 그걸 이번에 뭐 그 공분자도 보면서 그걸 좀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호를 외치는 걸 들어보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매 순간 본능대로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도노 돈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 이제 도노 점수를 해야 되니까 깨치더라도 계속해서 수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인간 살아가는 거는 한 번에 깨치고 한 번에 부처가 돼서 떠날 수는 없잖아요. 한 번에 깨치더라도 계속 생활은 우리가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이 아큐정전 지금 2017년 9월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읽어야 될 이유 한두 가지만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신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큐정전이 결국 왜 내가 이걸 썼냐면 이런 아큐 같은 혁명당, 얼치기 혁명당이 과거 이야기로 끝나야 된다. 이렇게 이게 혹시 20년 30년 뒤에 또 나타나면 안 된다. 이게 두려워서 내가 이걸 썼다 했는데 결국 중국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모순을 범하게 된 거죠. 당시 이제 문화대혁명이라든지 그 인민공사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또 마찬가지고 지금 90년대 개방 이후로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양극화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두려워서 썼는데 결국 거기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뭐 중국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90년대 이 중국에서 루신에 대해서 싫어하는 흐름이 거의 정점에 도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루신을 싫어하는 집권자 지배층들이 이제 그만큼 두터워진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루신 90년대 중국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부정부패가 심각해졌지 않습니까? 개혁 개방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세계 3대 뭐 재산 해외 도피 나라가 우스갯소리로 중국, 러시아, 한국이잖아요. 그 정도로 해외에 돈을 많이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결국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제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고 중국 사람들이 이런 아큐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용해 먹는데 그 아큐와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게 해서는 진짜 사람이 항상 열려 있고 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큐 정전은 뭐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구상에 수많은 아큐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아큐처럼 되지 않게 위해서 뭐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좀 깨어 있고 또 위기의 순간 혹은 뭐 어떤 중요한 순간에 그냥 단순히 머리 돌리는 게 아니라 가슴 혹은 뭐 본능이 향하는 바로 잘 나갈 필요가 좀 있겠다는 생각을 이 아큐 정전을 통해서 좀 하면 어떨까? 이 정도 뭐 나쁘지 않습니까? 아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까지 우리 정민현님은 아큐 정전 나머지 좀 읽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이 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고생해 주신 정박님 그리고 정민현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